안녕하세요. 부자천원생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주택대출 관련해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성동구 부동산 완결이라는 스타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 전자책도 지금 출간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신생아 특례주택대출 첫날부터 몰렸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눠볼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많이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단 말이 뭘까요? 거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래가 없다. 그리고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이 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그리고 30일 보금자리론도 재개되었죠. 제가 보니까 이를 통해서 약 40조 원, 40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왜 정부는 지금 저금리 주택대출을 풀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정부는 지금, 왜 1월, 지금 이 순간에 저금리 주택대출을 풀었을까? 먼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 거창한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거래가 없었죠. 왜 거래가 없죠? 수요자와 공급자, 뭐 매수자와 매도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중에서 수요자, 즉 매수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공급자, 매도자,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죠. 빨리 팔아 넘기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자, 그러니까 매수자 없었기 때문에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너무 콩하다 좀 참을게요. 그럼 다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연히 거래량이 우선되겠죠.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즉 시장에 사라졌던, 더 정확하게는 밀었던, 매수를 밀었던 수요. 제가 왜 밀었다고 표현했냐면 사실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언젠간 사람들은 집을 필요로 하죠. 당연히 역사적으로 거래량을 보면 지금 거래량은 진짜 망한 수준입니다. 망한 수준. 그래서 저는 결국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매수를 밀었던 수요, 이 수요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요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금리 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정부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나요? 미국 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 뭐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금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즉
거래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모두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죠.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자도 순서가 있습니다. 총선 있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곧바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수요를 수요를 늘릴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따라서 야당에도 욕 안 먹는, 야당에서도 뭐 거절할 수 없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이 사람들을 위해 이런 수요를 늘려야죠. 따라서 뭐 요즘 보면 GTX 최근에 나왔잖아요. GTX 이슈. 그리고 오늘 말을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 뭐 GTX 이슈 같은 걸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뭐 다양한 호재, 뭐 김포의 서울 편입, 뭐 메가 서울 이런 거 이슈랑 뭐 다양한 이슈 다 저는 호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모두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무주택자랑 실수요자 이런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당연히 이 신생아 대출이랑 보금자리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영원히 이렇게 얼어붙게 놔둘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 시장과 경기와 굉장히 밀접해 있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세금은 부동산, 거래, 보유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래가 없으면 세금이 거칠까요?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정부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역사가 보여주죠. 그럼 보수 정권인 지금 정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1. 부동산 경기 살리기. 2. 보수 정치 세력 강화. 그리고 정부는 또 역사를 반복하고자 하죠. 오늘 다룰 것은 바로 오너십 소사이어티입니다. 혹시 오너십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부시 대통령 아시나요? 바로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을 추진했죠. 바로 자가 소유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죠. 이를 위해서 저금리 주택 대출을 통해 대출 등으로 이제 주택 구입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을 통해서 보수 정치 세력 강화라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똑같은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일인데요. 이명박 정권 때 역시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으로 주택 정책을 장려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 나온 많은 대책, 많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부분 주택 공급은 확대하고 대출 이런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자가 소유 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과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2004년 총선 이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주택 소유와 정치적 보수와의 관계가 밝혀진 것이죠. 바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했거나 고학력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 같은 대부분 이제 부유층들은 투표율이 높고 한나라당을 보수 정권이죠. 보수 정권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은 당시 야권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네요. 즉,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모두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 플러스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보수 정권이죠. 당연히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죠. 플러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 정치 세력도 결집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신상화, 특례대출, 보금자리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는 모두 DSR 규제 제외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수요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죠. 물론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지난 특례 보금자리론 당시 4% 고정금리였죠. 그리고 43조 원 정도가 풀렸다고 합니다. 당시 물론 초반에 거래량 늘어나는 것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특례 보금자리를 멈추자 다시 거래량이 죽었죠. 하지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에는 이제 못 버티는 매도인이 많았습니다. 이미 많이 못 버티고 떠났죠. 즉 지금은 그렇게 힘든 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버틸 만큼 버텼고 그리고 체력도 있습니다. 금매가 적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이 이렇게 굳이 급매로 던지지 않는다. 플러스 수요자들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 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대상주택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참고로 이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활을 둔 아니면 입양 가구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주택 구입 자금은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면 서비스가 많이 대기 상태로 가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신장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정부의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계속 살아나지 않는다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